안녕하세요. 한약의 진심 윤님. 송님입니다. 윤님 오늘 촬영에 화면 잘 나오게 뭐뭐 준비하셨어요? 머리도 깎고, 네. 비비도 좀 바르고요. 옷도 좀 빳빳하게 네. 입고 왔습니다. 네, 저는 촬영을 이렇게 늦은 시각에 하니 다행이지 오전에 했다면 얼굴 붓기가 제일 신경 쓰여요. 안 그래도 동그란데 전날 짜게 안 먹어야 하고 뾰루지 같은 거 나지 않으려면 술 먹을 그렇죠. 일도 필요하고요. 예. 실제 한의원 진료에 여성 환자분들이 더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주 증상 이외에 잘 붓는다. 특히 다리와 얼굴, 손이 붓는다는 호소를 합니다. 신장이 안 좋은가, 순환장애가 있는가는 수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네. 사실 이런 수요는 있는데 솔루션을 못 내던 영역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또한 장복이 필요한데 적정한 금액대의 한약 처방을 구성하는 게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 효과를 낼 포뮬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짜잔 이렇게 진심 안붓고를 구성했습니다. 이름도 참 잘 네, 지었죠? 잘 지었어요. 네. 부종과 붓기는 어떻게 각고 다를까요? 부종은 한자어이고 영문으로는 에데마죠. 한국어로 붓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피부 밑에 액체가 찬 것처럼 붓기가 있다면 부종과 관련된 질환 상태인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종은 전신부종과 국소부종으로 분류하고 전신부종은 심장, 신장, 간, 갑상선의 질환이나 빈혈, 영양실조, 월경전 증후군이나 특발성 부종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질병 여부를 스크린하기 위해 혈액, 소변, 흉부 X선, 심전도, 심초음파 등 검사와 부종의 원인에 대한 처치를 해야 합니다. 국소 부종은 부분적으로는 감염이나 순환 이상, 림프나 정맥 순환의 이상으로 생기고 역시 시진 촉진 등을 통해 질병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령산, 택사탕 등 다양한 처방을 사용하여 부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올려진 부종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감별 진단해야 될 질환입니다. 진료실에서 꼭 수행해야 할 문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파란색, 빨간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게 바로 진심 안붓고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질환과 상황입니다. 부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각종 항우울제, 고혈압제제, 호르몬이나 면역제제들이 가능합니다. 문진에서 꼭 확인하면서 붓기 증상에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붓기를 호소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요. 2012년 동국제약은 1844명이 참여한 정맥순환 장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발, 다리가 무겁고 피로하다, 자주 붓는다, 아프다, 가렵고 차다, 쥐나고 저린다, 하지 정맥류, 치질 같은 정맥순환 장애 증상에서 성인 10명 중 7명은 정맥순환 장애 증상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98%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정맥순환 장애 증상으로는 발,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다, 자주 붓는다, 아프다 순이고 이외에도 가렵고 차다, 쥐나고 저린다, 하지 정맥류, 치질 등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히 40대 이상이거나 여성의 경우 평균 3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아니거나 그 이전 단계로 붓기를 호소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고 진심 안붓고가 해결해주는 붓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림프와 정맥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기는 붓기가 이 진심 안붓고의 타겟 증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맥에는 판막이 혈액 역류를 막아주는데 이 판막 기능 이상 혈관 내막의 손상 등이 정맥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혈액순환 장애가 동맥 내부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과 다르죠. 다리가 자주 무겁고 붓고 저리며 쥐가 나며 다리 혈관이 튀어나와 있다면 정맥순환 장애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가슴이나 목, 어깨, 팔, 다리의 압박감, 통증, 불쾌감이 있으며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면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정맥순환 장애는 만성적인 진행성 질환입니다. 정맥벽의 결합 조직이 여러 이유로 약해져서 정맥벽이 확장되고 판막의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혈관 내피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액 및 체액이 심장 쪽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생기게 됩니다. 주로 발, 다리가 붓고 아프고 저리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정맥순환 장애를 방치하면 림프 부종이나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맥순환 장애의 원인은 혈관 내피의 손상인데 혈관 내피는 혈관 내부 표면에 내피 세포층으로 구성되며 혈관 투과성과 혈관 긴장도 및 압력 유지, 혈소판 응집 및 혈전증 유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혈관 내피세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활성산소종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고, 이는 죽상동맥경화증 및 고혈압, 말초 정맥 질환을 포함한 혈관 질환의 초기 단계인 내피 기능 장애가 유발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맥순환 장애의 붓기에는 단순히 이뇨 이수 효과의 처방이 아닌 혈관 내피에 직접 작용하고 정맥의 판막 기능을 정상화하고 림프에게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야겠죠. 요즘 시중에 광고로 알려진 정맥순환 개선제를 구성하는 이런 기능 인정을 받은 원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 눈중감, 통증, 유방암 치료의 림프 부종, 만성 정맥 부전, 정맥류, 치질 등에 사용되고, 원료가 되는 물질은 병풀, 포도엽 추출물, 서양 칠엽수 종자, 회화나무 등의 추출물과 플라보노이드가 주류인데요. 진심안붓고는 이런 기능 원료와 오령산의 이수 3습의 원리, 실험적으로 임상적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정맥의 긴장도를 높이고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밝혀진 본초를 구성하여 효능 기전은 정맥의 탄력 향상,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림프액 순환 촉진, 항산화 효과로서 정맥 순환 장애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약의 효과를 설명할 때 항산화 효과, 항노화 효과를 많이 이야기하죠. 한약이 대부분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고 이들은 다수의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의 효과로 해석합니다. 어찌 보면 한약의 흔한 항산화 효과가 이런 붓기 증상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붓기의 기전인 정맥순환 장애의 주 원인은 혈관 내피세포 손상입니다. 혈관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내피세포 손상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도엽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을 선정한 이유는 강력한 혈관 내피 손상 방어작용 때문입니다. 혈관 내피 손상 회복에 대한 실험은 인간 제대정맥 내피세포를 화산화소수로 손상시키고 이후 추출물 처리를 해서 손상된 산화질소와 카데린이 얼마나 다시 생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하는데요.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의 조절에 중요한 요소로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 조절에 관여합니다. 산화질소가 적게 만들어지면 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세포 접착 단백질 카데린 또한 발현 정도가 높다는 것은 혈관 손상이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 실험에서 확인된 것인데, 포도엽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을 각각 따로와 3대1 조합 처방으로 시행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모두 효과로서는 활성산소를 유의하게 억제하고 산화질소 및 혈관 내피의 카데린 수준을 증가시켰고, 과산화수소에 의해 촉발된 내피의 과투과성을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독 투여보다 조합 처방에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는 것이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혈관 내피 손상을 회복시키고 혈관벽의 혈압 조기에 작용하여 모세혈관 투과성을 감소시키고 정맥 탄력성을 향상하는 것에 근거하여 진심안붓고에서는 이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림프 순환 장애와 체액의 저류를 안전하게 제거할 본초를 추가하였죠. 체액의 저류로 인한 증상은 심부전 환자와 같은 전신부종과 특히 하지부종의 오령산의 이수효과 임상 결과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한약을 쓰면서 감초 같은 본초가 안 들어가 있다는 점, 프로세마이드 같은 이뇨제에 비해 안전한 이수효과를 나타내는 점, 아쿠아포린이라는 수분 수송체를 관련된 기전,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체액 저류는 수족 말단이 차가워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련산 중에 계지는 한의 치료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심의 안붓고는 이수작용이 입증된 오령산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백출, 택사, 육계를 차용하였습니다. 오령산은 혈장의 심방 나트륨 배설인자를 증가시켜서 이뇨작용을 촉진하는데 이는 택사와 계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택사의 양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트리테르페노이드 5종과 휘발성 정류, 소량의 알칼로이드 등이 함유되어 양리작용으로는 이뇨작용과 심장결석 예방작용, 항신장염 작용,
심혈관 계통과 면역 계통에 유리한 작용을 하며 항암 작용과 소염 작용, 지질과 혈당을 내리고 간을 보호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택사는 명확한 이뇨작용, 항산화손상 작용, 항염증 작용, 산화질소 생성 작용이 있습니다. 백출은 오령산 이외에도 다른 이수 목적의 처방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명백하고 오래 지속되는 이뇨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백출은 나트륨의 배수를 촉진하고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의 항이뇨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해질의 재흡수와 암모니아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폐하를 높이고 이뇨작용을 직접적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육괴에 함유된 쿠마린 성분은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액의 환류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부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제부터 진심 안붓고에서 간택한 한약 처방에서 자주 보지 못한 기능 원료나 네.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본초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두 잔의 포도주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좋다거나 장수의 비결이라는 기사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포도는 버릴 게 없는 건지. 그렇죠. 저희는 이 포도엽 추출물에 주목했는데요. 포도엽 추출물은 이 포도송이를 압착해서 즙을 짜고 남은 고형 찌꺼기보다도 더 많은 페놀 및 프로안토시아니딘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엽은 원래 거풍제습, 이수소종, 해독의 공효가 있어 풍습비통, 수종, 설사, 안구충혈과 종기에 주로 사용하는데 중화본초 1일 권장 사용량은 탕제의 15g까지입니다. 포도엽은 간 보호 효과, 인간세포에서 염증을 억제, 과산화수소에 유도된 세포 내 활성산소 감소 효과가 연구되어 있습니다. 상품화된 독일 베링거 잉겔하임의 포도엽 추출물 연구에 따르면 포도엽 추출물은 만성 정맥부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의 피부 미세순환과 산소 공급을 개선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맹금에서 포도엽 추출물이 만성 정맥부전 환자의 하지 부종과 두뇌를 감소시켰고 하지의 정맥병증으로 장기간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포도엽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3개월 투약 후 대정맥의 지롱 외에 종아리 및 발목 둘레가 감소하여 정맥 부종 증상이 완화되었고 삶의 질 향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맥 기능 부전, 수술 후 부종, 스포츠 상처로 인한 부종, 치질 및 반복적인 타박상 등에 적용해서 다리의 무거움, 긴장감, 따끔거림 및 통증의 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되고 다리 부종은 객관적인 측정에도 감소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서 진심 안붓고에서는 포도엽 추출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포도엽 추출물에 의한 혈류 조절은 항산화작용과 혈관 내피 및 적혈구의 산화질소 합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적설토는 한의 처방에서 그리 자주 등장하는 본초는 아니긴 합니다. 병풀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고 상처 치유, 흉터 관리에 사용되었죠. 본초의 효능으로는 청열 리섭, 해독 소종의 공효가 있습니다. 중국 약효 1일 권장량은 15에서 30g으로 되어 있고 주요 양리 성분은 트리페노이드, 사포닌으로 아시아티코시드, 아시아틱 애시드, 센텔로시드, 마데카소시드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호랑이 연고와 상처에 바르는 마데카솔 연고의 주 원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사용은 이렇게 외용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병풀의 효능이 더 많은 범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항염, 항산화, 신경보호 및 간보호 활성과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병풀의 주요 트리페노이드 화합물은 TNF-알파에 의해 유발되는 내피의 과투과성을 억제하고 그 중에 마데카소시드는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스트레스에 노출된 인간 제대정맥 내피세포의 세포 사멸을 억제한다는 등의 산화스트레스로부터 혈관 내피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중맹검 연구로서 평균 14년 동안 하지 정맥부전이 있는 94명의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병풀 추출물 60에서 120mg을 복용한 그룹이 플라세보를 복용한 그룹보다 사지 무거움, 부종 및 전반적인 효능평가에서 상당한 임상적 개선을 보였고 혈량 측정법으로 측정한 정맥 팽창도 플라세보 복용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더 우수했습니다. 이런 약물 사용에 안전성 평가 또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준화된 병풀 추출물의 성인 1일 권장량은 60에서 120mg이고 성상별 용량, 독성 작용의 영향 또한 확인되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부작용으로서 복용 후에 위장장애 및 메스꺼움이 보고된 케이스, 추출물의 국소 사용으로 발진 케이스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약동학 연구에서는 혈장 반감기, 유효물질 소실 시간, 7일간 투여의 최고 농도 유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세 결과치는 진심 안붓고의 처방 용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진심에서는 표준화된 추출물로서 안전하고 유효한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변연은 질격과 식물로 전초를 작용합니다. 생소한 약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널리 사생하는 수염가래꽃이라는 민간약재로 부종에 쓰였던 약초입니다. 반변연은 청열해독, 이수소종의 공효가 있어 각종 종기, 뱀이나 벌레에 물린 것, 종창수종, 습열황달, 습진치료에 주로 쓰입니다. 중국 약전의 일일 권장량은 9에서 15g이고 추출물 RV 독성 실험 또한 이루어져 임상의 안전한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초 효능 분류로는 이수약에 속하고 반변연 추출물 kg당 2mg은 탈리도마이드 kg당 10mg 이뇨 강도에 해당할 정도로 강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반변연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정맥의 긴장도를 높이고 림프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정맥순환 장애 치료에 유익한 작용을 함이 확인되었고 고금의 본초 서적에서 이뇨작용으로 언급된 124종의 본초 중에서 유일하게 정맥순환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붓기에 대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정맥순환장애, 만성적 정맥부전, 림프부종, 특발성 부종에 대해 진심 안붓고를 처방하세요. 환자들의 임상 표현은 다리가 붓고 무겁다, 아프다, 다리와 얼굴, 손이 자주 붓는다, 다리가 가렵고 차다, 쥐나다, 저리다 등이고 하지정맥류를 확인하거나 치액이 생기고 있을 때 성형수술하고 붓기가 잘 안 빠지는 경우 유방암 등 수술 후 림프부종으로 팔이 부은 경우 등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심 안붓고의 복용 방법입니다. 시중 정맥순환 개선제는 1일 2, 3회 식사와 함께 복약하도록 지도합니다. 약간의 소화기 불편감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어서인데요. 진심 안붓고는 백출, 계피 등이 위장 운동성을 도와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복약 방법으로는 하루 2회, 식사 후 바로 복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런 정맥순환 개선 효과는 12주 연속 복용이 유효한 것으로 임상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진심 안붓고도 12주 연속 투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소화장애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붓기는 한의원 진료에서 수요는 있는데 솔루션을 못 내던 영역이었죠. 장복이 필요한 증후군인데 비보험으로서 적정한 금액대의 한약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았고요. 이제 진심 안붓고의 처방 구성과 효능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치료법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컨텐츠에서 지속 언급했던 정맥순환 장애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은 활혈화어, 보기이수가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환자 관리에서는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누워서는 다리를 약간 높게, 음식은 짜지 않게,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거나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하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용 기전에 충실하게 만든 진심 안붓고 많이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